사기를 쓴 사마천은 오자서를 평하면서 작은 위를 버리고 큰 치욕을 갚아 공명을 이룬 강인한 대장부다 하고 평하였습니다. 오자서가 초나라의 수배를 피해서 오나라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변경 수비병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러자 오자서는 초나라 왕이 나를 잡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진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오는 도중에 그 보석을 잃어버렸는데 네가 만약에 나를 잡아서 왕에게 보낸다면 나는 왕에게 네가 그 보석을 삼켰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왕은 틀림없이 너의 배를 갈라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변경수비병은 오자서의 말에 속아서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오자서를 놓아주었습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자서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와 형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초나라를 탈출해서 오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함녀를 도와서 우왕 요를 죽이고 그가 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손잘병법을 썼던 손모와 함께 초나라를 공격해서 초나라 도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원수였던 초평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의 시체에 대해서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것이 굴묘 편시의 유래입니다. 그 정도로 오자서는 위지가 강했던 인물입니다. 초평왕은 태자비를 구하기로 했는데 진나라의 공주를 태자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이 비묵이죠. 그가 가서 보니까 공주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 돌아와서 초평왕에게 공주가 아름다우니 공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측실로 삼으라고 하고 태자에게 다른 여자를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평왕은 아름다운 진나라 공주를 취하고 비무기를 측근으로 삼습니다. 제대로 된 왕은 아닌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비무기는 나중에 태자가 왕이 되면은 자신은 죽은 목숨이다 하고 생각돼서 태자에 대해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반란을 깨하고 있다 하고 모함을 해서 태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태자의 스승이었던 오사에게도 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사에게는 출중했던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첫째 아들이 오상이고 둘째 아들이 오자서인데 두 아들이 너무나도 출중했기 때문에 살려두게 되면 후환이 있을 것이다 해서 오사에게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상은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달려오는데 오자서는 자신마저도 가게 되면은 나중에 원수를 갚을 길이 없다 하면서 편지를 받고도 가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였던 오사와 형이었던 오상은 처형을 당하고 오자서는 복수를 다짐하면서 오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왕위를 노리고 있었던 함녀를 도와서 자객인 전제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당시 전제는 생선의 뱃속에 어장검을 숨기고 그것을 가지고 당시 왕이었던 요를 죽입니다. 그래서 함녀는 왕이 되고 함녀는 그 공을 높이 사서 전제의 아들과 오자서를 높게 기용하게 되는데 오자서는 현재 외무부 장관 위치에 있게 되죠. 그래서 당시 처야에 묻혀있었던 선물을 함녀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나중에 초나라의 도성을 깨치게 되고 결국 죽은 지 10년 됐던 초평왕의 시신을 파내어서 그의 시체에다가 채찍질을 가했던 것이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초나라에서는 왕의 시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처를 내는 사람은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오기는 그 법을 이용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죠. 그러니까 오기가 개혁을 추진하다가 그것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지지했던 초왕이 죽은 다음에 오기를 죽이려고 몰려들었는데 그때 오기는 왕의 시신에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오기를 죽이고자 오기를 향해서 많은 귀족 자제들이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오기를 뚫고서 왕의 시신을 덮치게 되죠. 나중에 그 화살의 주인을 찾아가지고 결국 그 쏘았던 집안, 오기의 원수 집안들이 모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총명했던 오기의 복수일 수도 있고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오자서가 죽었던 초평왕의 시신을 파내서 초평왕에게 채찍질을 가했던 것이 초나라 왕의 시신을 상하게 하는 자는 극형에 처하게 되는 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오자서를 잡았던 변경수비병은 오자서의 말에 겁을 먹고 결국 오자서를 놓아주게 됩니다. 오자서는 수비병의 불안감을 정확히 간파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기를 쓴 사마천은 오자서를 평하면서 작은 위를 버리고 큰 치욕을 갚아 공명을 이룬 강인한 대장부다 하고 평하였습니다. 궁영의 치욕을 견디면서 사기를 썼던 사마천으로서는 최고의 찬사를 오자서에게 던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